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캐나다 금융당국이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일부 프레임워크 기반을 해서 증권형 토큰 및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또한 증권법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계약권 자체가 파생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 또는 파생 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적용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또한 캐나다가 이 가이드라인을 발효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2020년 6월에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이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명절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명절에 조금 더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50조 규모에 대한 추가 공급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인민은행은 14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을 통해 약 50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역 RP 입찰 금리는 2.65%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이 역 RP 운영 환배 조건부 채권을 통해 약 67조 원 자금의 시중에다가 풀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번 주에 돈 푼 금액이 15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과에 대한 그만큼 중국도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 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적절한 소비와 그리고 나머지 투자 부분에 대한 비중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도 들어올 수도 있게 되겠지만 당장 이 물량이 뭐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돈 자체가 풀린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분기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효과가 적절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시즌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차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도 방향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아침 시간 때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설날 시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의 깊이가 뭐 그렇게 클지 안 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은 설날에 가까워지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뭐 몇 프로 조금 더 먹기 위한 욕심을 가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끔씩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처럼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거에 배아파하지 마세요. 본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고 목표치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며 그 설정치만큼만 먹고 또 기다리신 다음에 원하는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그제서야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이지,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추격 매수를 했었을 때는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기준과 또 목표 관점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음에 여유롭게 이번 시장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화 없이 다음 주 주중에 일부 조정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설날 시즌 또는 설날 전날 정도 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것도 신규 진입 접근자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리스트가 뭐 1, 2, 3위를 다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골드 뭐 100% 넘게 올랐고, 비트코인 SV도 85%,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새 많이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새 계속 밀고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니까 이쪽에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도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외신이 최근 7일간 암호화폐 누적 거래량이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만 1,760억 달러 규모의 24시간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7일간 암호화폐 누적 거래량은 8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 동기 대비 약 41%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몇 주 안으로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요새 해당 거래소들이 해당 옵션에 대한 상품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에 있는 거래소들이 기존의 파생 상품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리플사가 지난해 2019년도 로비 활동 자금으로 17만 달러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왔으며 2019년도 로비 사용 금액은 과거 두 번째이다. 가장 많았던 거는 2018년도 당시에 들였던 돈 45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한화로 약 5억 원 상당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로비 활동은 단체나 기업이 정치가나 정부기관에 작용하여 자사의 활동에 유리한 법률이나 규칙을 만들게 하는 것이나 불리한 규제를 철폐시키는 정치 활동으로,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에서 등록하며 자유로운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리플사와 정부 관련 동향에서는 2019년도 10월달 워싱턴 DC에 전용 사무소를 개설, 규제 당국이나 의원에 대해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사를 위한 이런 로비 활동 자금이라고도 보실 수도 있게 되겠지만, 리플이 현재 소속된 시장 분류가 무엇입니까? 크립토 시장이죠. 즉 리플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만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크립토 시장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로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조차 자기네 이권도 있지만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빨리 땡겨 오는 그런 로비 활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에 대한 이런 로비 자금을 쓰는 건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냉철하게 본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그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로비 활동 자금을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플사가 2020년 포춘 선정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25위에 뽑혔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빵영의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이 미칠 듯
뚜렷한 재능이 있는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겸손하고 있다며 그것이 리플의 최고의 직장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본외로 리플사가 저렇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이다, 스타트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연봉은 그렇게 많이 못 올려준다고 해도 복지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해당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목도 직원이 뼈를 묻겠다라는 회사라고 해서 해당 이미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카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음료 먹을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에 있는 이 주방장이 호텔 주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밥이 잘 나오죠. 엄청나게 잘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밥이 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MBC PD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성과 잘 내고 있냐?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당 직원이 성과 잘 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주식을 한번 보게 되면 회사명이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져 있고요.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냐? IT 게임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쿠키런을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까지밖에 안 나와져 있지만 지금까지도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의 주주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로 남겨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애초에 저런 걸 물어버린 투자자들이 바보인 거지만 저 따위로 굴리면서 땡긴 투자금을 다 털어먹으면 폐업하겠죠. 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복지를 퍼주는 거 말고 망학 기업은 망하게 된다 라고도 이제 댓글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네, 주인이 주주가 보기에 이 일하라고 뽑아놓은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면 화가 난다. 그나저나 이 회사의 잠깐 분기 실적을 보니 상장 후에도 단 한 번도 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났던데 어떻게 계속 상장 상태인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죠. 네,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은 이미 뿔날 만큼 뿔이 나져 있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게 돼도 그만큼 7만원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락했죠. 거의 코인 차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사의 일하기 좋은 스타트업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XRP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하기 좋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얼마만큼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면 뭐예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즉 이 주주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또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ICO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가 1월 31일 날 미국 국회 의사당에 대한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 및 법률의 미래라고 해서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열리게 되고요. 1월 30일에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 30분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석자 목록과 연설자 기타 등등 보게 되면 해당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고요. 주제는 요런 내용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댄 라이머가 빠질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팀 드레이퍼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참석자 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보면 알겠죠.
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SV가 2월 4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요. 해당 블로그 내용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인의 시세는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즉 이런 소식이 있으면 못해도 4주 전, 3주 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원하는 목표치가 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미련을 남게 되면 또 물리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진리카가 2월 15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덴트도 2월 15일자,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온톨로지가 2월 29일자에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